소리 없는 뼈도둑, 더 심한 말로는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하는 말까지 있는 바로 무서운 질환, 골다공증입니다. 전혀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다가 골절이 생긴 다음에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요. 또 특히 이제 골다공증의 골절에 의한 치료법인 척추 성형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도둑이니 살인자니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정말로 골다공증이 얼마나 무서운 질환인지 그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골다공증은 이제 한자를 풀어보면 이제 뼈 안에 이제 구멍이 많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뼈의 양이 감소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건강한 뼈는 뼈 안에 이제 골질이 치밀하게 차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양이 줄다 보니까 이제 듬성듬성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형태로 봤을 때 이제 구멍이 많이 보이는 거거든요. 골다공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상시에는 증상이 없으세요. 뭐 통증을 일으키거나 이러는 병은 아니거든요. 가끔 이제 환자분들 오셔서 골다공증 때문에 아프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뼈가 약하니까 쉽게 부러진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인 뼈라면은 부러지지 않을 만한 외상들, 뭐 가볍게 엉덩방아를 쪘다던가, 뭐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던가 이런 가벼운 외상에 의해서도 이제 골절이 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뭐 우리 몸 어디에도 올 수는 있지만 특히 이제 척추, 고관절, 그리고 뭐 손목 이런 부분이 쉽게 골절이 되게 됩니다. 넘어질 때 이렇게 짚으니까 그렇죠. 더 쉽게 예. 또 그렇게 되죠. 사실은 여자들의 이 폐경이 오고 나면 되게 골밀도가 다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 되게 예. 많이 듣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증상이 없으니까 내가 조심하고 내가 안 넘어지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도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심히 넘기다가 정말 큰일 난다고 저는 들었어요. 맞아요. 예. 네네. 근데 이 골다공증이 있다면 넘어지거나 그러지 않아도 척추 압박 골절이 생기기도 하나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골절된 거 모르고 그냥 지내다 보면 나 그냥 좀 허리가 아픈 정도인데? 요 정도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요지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허리가 아파서 오셔서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물론 이제 골절이 아닌 경우가 더 많죠. 아,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통증 양상도 좀 다르고요. 근데 이제 골절이 돼서 오시면은 일단은 많이 아파하세요. 못 움직여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골절 정도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이제 누워만 지내다 오시고 심한 경우는 이제 119 구급차를 통해서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주 경미한 외상이라도 다쳐서 오신 분들은 골절 때문에 아프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하시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끔 특별한 외상 없이도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뼈가 아주 약한 경우죠. 기침, 재채기 이런 걸로도 부러지는 분들도 있고 더 심한 분들은 아예 왜 아픈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팠는지. 그러니까 이제 뼈가 아주 약한 경우는 기본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골절이 될 수 있는 질환이 골다공증입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골절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아프니까 이제 누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냥 뭐 집에서 누워 계시고 이제 밖에 안 움직이고 이제 그러면 이게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누워 계시면 누워 계실수록 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더 심해지면서 자꾸 이제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골다공증 이렇게 골절이 생기면은 정말 사실 좀 힘듭니다. 근데 어떤 게 힘들지, 또 부작용이 어떤 게 있는 건지 그런 것들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골절이 되면 아프니까 누워 계시는 건 맞는데 네. 골밀도가 유지가 되려 그러면은 뼈에 자극이 가야 돼요. 그래서 체중 부하가 되는 움직임이 조금 꼭 필요하거든요. 계단 오르기 뭐 예. 이런. 어쨌든 뭐 일상적인 걷는 거라도 사실은 그거는 이제 운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움직이셔야 되는데 골절 통증 때문에 꼼짝 못하고 상당 기간 누워 계시면 그렇죠, 그렇죠. 가뜩이나 이제 뼈들이 다 약한 상태인데 골다공증이 더 악화가 돼요. 그래서 추가 골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통증은 더 심해지고 계속 이제 악순환이죠. 그래서 일단 골절이 되시면 빨리 확인을 해서 골다공증이 심해지지 않게 움직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게 좀 필요하죠. 그러면 이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골절이 생겼다는 걸 빨리 알아채고 이제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더 큰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이 척추 압박 골절이 생겼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이 척추 성형술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예. 이렇게 옆에 계신 우리 신규철 박사님께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렇게 도입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제가 미국에 그 1998년도 이제 연수를 가게 됐거든요. 존스 홉킨스에. 그 당시에 코스트윅 박사라고 진짜 세계적으로 노인 척추의 최고 대가가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 이제 한번 누워 계시면 못 일어난다. 맞아.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골다공증에 대한 골절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위험한 병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주사 한 번 맞으니까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뭐 엑스레이 C암 보면서 이제 주사 맞고, 그 다음에 한 뭐 5분, 10분 있다가 이제 일어나서 걸어요? 걸으면, 그러니까 실은 걷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신기했죠. 오. 사실 그 당시에도 미국에서도 그게 막 시작하던 단계였어요. 이제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이제 그런 판정한 단계였는데 우연히 그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 척추 성형술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일찍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 들어보니까 이렇게 박사님 덕분인 건 맞잖아요. 뭐 그렇다고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잘 모르니까 이 척추 성형술 하면 척추 성형? 성형이면 약간 예쁘게 해준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어떤 그러니까 시술이에요? 그거는 사실 정형외과에서는 이런 이제 성형술이라는 말은 안 하고 보강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더 맞는 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버테브럴 오그멘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이게 버테브럴 플라스티, 성형이란 말이 붙어서 이제 척추 성형술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술은 어떤 시술인지 원장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앞서 병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안에가 많이 비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멘트를 충진을 해서 그 빈 공간을 채워줘서 더 이상 주저앉지 않고, 그리고 이제 시멘트가 굳으면서 이제 골절 부위를 고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시술 과정은 대부분 이제 피부 마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제 투시 영상을 보면서 이제 바늘을 찔러 넣는 거예요. 여기 이런 데다가요? 피부를 뚫고 뼈 안까지. 그래서 뼈 안까지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이제 시멘트를 주입을 하게 되죠. 골 시멘트요? 그렇죠. 시멘트요? 시멘트요? 저희가 아는 그런 시멘트.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공구리 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건축할 때 쓰는 그런 시멘트가 아니고 이제 의료용으로 만든 이제 합성 수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구성 성분을 보면은 이제 가루 형태의 파우더가 있고, 네, 액체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잘 섞어주면 이게 반유동성, 그러니까 이제 약간 끈적끈적한 상태의 액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사기에 담아서 액체니까 이제 쭉 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빈 공간을 쭉 채워주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요. 한 15분, 20분 정도 지나면 이제 굳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척추뼈를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골 시멘트가 맞는 것 같네요. 왜 진짜로 이렇게 공사장에서 이렇게 시멘트 갖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시는 역할은 것처럼. 비슷하죠. 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옛날에 엿 같은 거 이렇게 딱 부러뜨리면 이렇게 후 하면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송 나잖아요. 거기에 그 시멘트 같은 걸 이렇게 주입을 해가지고 얘네가 이렇게 못 부러지게 그렇게 그렇죠. 딱 이제 잡아준다. 채워놓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좀 설명을 잘했나요?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뭐 한 달이건 두 달이건 뼈가 붙을 때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운데, 이제 이런 치료를 해서 아까 들었던 것처럼 한 15분 정도면 뼈가 붙어버리거든요. 이제 그러면 안 아파요. 그건 바로 움직이죠. 뭐 며칠 지난 다음에, 뭐 한 달 지난 다음에 치료하려고 하면은 이미 그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진행이 돼서 참 어려운 거예요. 특히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누워 계시게 되면 생기는 삼총사, 욕창, 폐렴, 그 다음에 방광염. 이게 폐혈증을 일으켜서 돌아가시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빨리 치료해서 빨리 안 아프게 하고 빨리 움직여서 정상적인 생활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치료의 원칙입니다. 그렇구나. 어쨌든 근데 부러졌던 거를 붙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러면 사후 관리가 전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주의할 점?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은 그 골절된 부위가 시멘트로 잘 고정이 되면 통증도 많이 좋아지지만 사실 그 자리는 별 문제가 안 생겨요. 아, 그래요? 왜냐면 단단하게 굳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뼈가 다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또 다치시면 다른 뼈가 또 부러져 나가거든요. 특히 이제 전부 다 약한데 골시멘트가 들어가서 한 마디가 딱 세지면 그 위아래가 바로 깨져요.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뭐 운동이라든가 이런 건 하셔야 되지만 너무 과하게 뭐 일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줄이셔야 되고 뭐 식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운동이 필요하거든요. 골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사실 제때제때 골다공증 치료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신 것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